현무경에 보면은 일자 오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게 나오는데요. 그거 보면은 맨 처음 사략, 통감, 대학, 소학, 중용, 논어, 맹자, 시전, 서전, 주역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렇게 글자를 써놓고 일자 오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 일자 오결이라는 뜻이 뭐냐면 조선시대 때 이 토지를 전국적으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했던 방식인데 그것은 뭐냐면 5결 논밭을 그러니까 5결마다 천자문을 좌우를 갖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던 방식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조세 세금에 관련된 부분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걷어들이시는 이런 어떤 그런 체계로서 이제 중국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그걸 이렇게 했던 방식인데요. 왜 그러면 정산이라는 양반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략부터 주역까지 이렇게 그거를 했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가장 쉽게 얘기해서 완성되고 어떤 추수하는 방식에 있어서 걷어들이시는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갖다 알려주기 위해서 10가지 종류의 서책을 갖다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쉽게 해서 거기에 일자 오길이라는 뜻에는 쉽게 해서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요. 이게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자라는 뜻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이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오자에 들어있다. 그리고 이 10이라는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쉽게 해서 오와 10으로서 하도와 낙서의 이치를 이용해서 그 속에다 담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땅이라고 하는 50토라고 하는 그래서 15수가 성립이 되는데 이 체계 속에서 하도와 낙서의 체계 속에서 이 10가지의 학문 체계를 배움으로 해서 인간답고 또 후천에 가서 결실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체계를 이 속에다 담아놓은 것처럼 옛날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 논과 밭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건 효율적으로 하시는 방안을 이 천자문 속에 담아놨는데 천자문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이치가 들어있어요. 쉽게 해서 우리가 천자문을 줄이면 하나고 또 크게 좀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10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천지 현황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언제 호야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 천자문 자체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속에 우리가 하늘천, 땅지, 거무련, 누르왕 이렇게 했을 때 이 모든 체계가 하도 낙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체제와 같은 체제로서 그것을 갖다가 연결해 놓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이제 사략 통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사략 통감이라는 역사가 옛날에 중국 역사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이 시간대가 흐르면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네들이 해왔고 그네들이 어떤 진리 체계를 구현했는지를 오늘날에 와서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바라보고 옳은 것은 옳은 대로 바라봐서 시비를 가려서 이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목적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 대학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거기에 8조목이 나오죠. 경물서부터 정심, 수신, 제가, 직업, 평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백성에 관련 신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또 선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인간이 태어나면서 어떤 그 대학을 읽음으로써 어떤 목표점을 갖다가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 대학을 읽음으로써. 그래서 대학에 대해서 이제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그 중용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자사가 지은 부분인데 이제 이 문제는 모든 이치를 판단하면서 마음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냐, 이것을 정신 집중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중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고 정산어른도 이 중용을 지은 자사를 굉장히 칭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맹자라고 하는 이런 구절은 맹자가 쓴 그 맹자에 관해서는 어떻게 배웠으면 이런 것들을 표현력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잘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논어가 그 공자가 쓴 논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많은 부분에서 행동에 대한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경 같은 부분에서는 그 옛날 그 주나라 현재 이 시대에 어떤 인간의 삶, 백성들의 삶이 어떤 식으로 이것이 살아왔는지, 어떤 이런 풍습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예시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그 서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기록이 이제 보통 그 연임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순임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공사의 주된 내용이 정산 이해양반께서 바랐던 세계가 바로 요순 세계와 같은 이상정치 세계를 후천에다가 빗대어서 표현해 줬던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꾼된 자들이 이런 학문 체계를 거침으로 해서 배우고 익힘으로 해서 결국은 수신을 거치고 제가를 거치고 치국평천하의 큰 일꾼으로서 후천의 일꾼으로서 가기 위해서는 서경이라고 하는 이런 그 왕들이 행했던 어떤 올바른 그런 그 지도체제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 해서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역을 갖다 이렇게 한 것은 능히 천하를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능히 앞일도 외견할 줄도 알고 지혜롭게 모든 것을 배워서 어떻게 이것을 완벽히 구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체계를 갖다가 마지막에 학문을 갖다가 완성시키라는 의미에서 주역을 맨 나중에 붙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산어른께서 주역을 보면 내 일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내 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물론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정산 어르신이 짜놓으신 천지공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미래에 관련된 일을 알 수 있다는 것도 되겠죠.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하자면,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이 10가지 종류의 학문을 올바르게 배우고 인식함으로써 후천에, 물론 선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걸 원활하게 할 수 있겠지만 후천의 큰 일꾼으로 성정에 가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꼭 배우라고 이렇게 적어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고서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건 좀 더 너무 많이 나간 현상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후천의 어떤 추서된 자, 일꾼된 자로서 올바르게 거듭나라고 이런 말씀을 일자우별이라는 얘기로서 이렇게 적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정산이 낭만께서 천지공사라는 것을 짠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이 10가지 이 종류의 학문 속에서 벗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순전경이라든지 모든 기존에 남아있는 전경들이 전부 다 이 10가지 이 학문, 이 종류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해독이 안 될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요것을 현무경에다가 기록해서 이것이 학문에 어떤 들어가는 기초적인 모든 밑바탕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자오별이라고 하는, 그래서 매듭을 이렇게 토지, 옛날 그 조선시대에 어떤 토지를 관리했던 방식처럼 그게 곧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하도낙서에 지금 뒤에도 그려져 있지만은 그 낙서수에 관련돼서 그것을 운영해가는 방식이 이 10가지 학문 속에 다 녹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중에 학문을 하지 않고서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도 물론 있지만은 표준 모델을 삼은 것이 바로 지금 그것이 중국으로부터 지금 이 10가지 사서라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롤 모델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꼭 학문을 하실 적에 이 10가지를 읽어야만 천지공사의 올바른 대의를 해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점을 일자오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